예. 자, 지금 이게 5년 그래프란 말이죠. 예, 5년 예. 그래프.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인데 네. 지금 보면은 9억이라 하더라도 22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가격이 거의 뭐 2배 훨씬 넘네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별별 지역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지역에 대한 얘기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 동향의 바로미터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개할 때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 동향 바로미터라고 소개를 했으니 그만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강남의 재건축이라고 하면 잠실 5단지, 그다음에 음마아파트 뭐 두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나서 또 지금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관왕이잖아요. 지금 다 걸렸죠. 예. 네, 이런 지역에 진짜 시세 동향은 어떤지, 매물 동향은 어떤지, 사람들의 문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요, 오늘 특별히 부동산 마트의 이유정 대표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음마아파트 부동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후정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음마아파트에 대한 허와실, 예. 진실과 거짓, 네네,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진행하는 내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음마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음마아파트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음마아파트의 간단한 소개는요, 우선 음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는 강남구 삼성동 212번지고요. 남부순환도와 영동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4,424세대로 총 14층짜리 건물 28동이 있고요. 그리고 준공연도는 1979년 8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3대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204%이고요. 건폐율은 20%고 건설사는 한보주택에서 건설하였습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 열병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총 면적은 101제곱미터와 115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말씀해 주시는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준공 연도가 1979년 8월이니까 약 한 41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재건축할 때가 된 거죠? 예, 뭐 지났다고 봐야죠. 사실 지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최고 층수가 14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할 게 용적률은 204%고, 예. 자, 일단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 14층이면 이미 벌써 중층 아파트인데요. 예. 거기다 더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50층 이상 짓는 건가요? 뭐 50층 얘기가 한참 뜨거웠었고요. 네네. 지금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50층까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50층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50층과 35층 두 개 가지고 계속 완령 얘기는 있지만 50층을 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50층으로 많이 높임으로써 면적을 더 넓게 쾌적하게 쓰겠다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요. 뭐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몇 층까지 하겠다는. 아직은 없고요. 그 얼마 전에도 왜 공공재건축 관련돼서 얘기 나왔었던 게 음마아파트도 해당 사항이잖아요. 예, 뭐 정부에서 음마아파트는 공공재건축 할 것처럼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뭐 제가 만나본 그 조합원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하죠? 공공재건축하면 50조까지 풀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왜 반대하세요? 거기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시겠죠. 거기 있는 분들은. 임대 아파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일종의 반감이네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41년 되었다라는 예. 것이 일단은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살기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뭐 구조상 이게 예.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위험시설로 구분된다든지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이런 예.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41년 됐으면 예. 재건축을 요 정도 때도 한 아파트들이 근방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랑 같이 1979년도에 입주한 청실 아파트가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로 지금 새롭게 된 지가 벌써 5년, 약 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그러면 재건축이 됐고 예. 음마아파트는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뭔지는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네.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냐 무슨 네. 뭐 층에 따라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그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의지가 굉장히 예,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면적에 관련된 부분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01제곱미터가 있고 115제곱미터의 두 가지 면적으로 있는데 예. 일단 이것도 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그럴 만한데요. 옛날 기준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작은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01제곱미터부터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대치동은 다른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 선경, 미도, 쌍용 대부분이 음마만 유일하게 30평대가 이제 4,400세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밖에 없고요. 일단 11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 그리고 세대수는 2,674세대입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 111제곱미터든 115제곱미터든 전체가 복도식 아파트이고요. 현재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20년 9월 12일 기준 네이버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매매 17건, 전세 3건, 월세 4건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매매 17건도 여러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중복된 매물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매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게 매물이 많지 않다. 대부분 중복된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101제곱미터의 매매 그리고 전세에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히 좀 나눠볼게요. 네. 매매 상황은 어떻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지금 뭐 22억 2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8월 달에요. 뭐 지금 호가로 사실 나와 있는 매물들도 22억에서 23억 사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2억에서 23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거래량 동향을 보면은 일단 올해 5월, 6월 달에는 매매가 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7월, 8월에 실거래가 신고된 게 확 줄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래 자체는 6월 달에 5월, 6월에 했는데 실거래가 신고되는 거는 좀 늦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뭐 7, 8월에 갑자기 수요가 줄어든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거는 6월 달에 지금 거래가 많아 보이지만 저 6월 달 거래들은 대부분 토지 거래 허가가 6월 23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전에 거래가 됐던 물건들이고요. 6월 달이지만 23일 이전에 토지 거래 허가 이후로 된 건수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러면 6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이 됐다가 이것들이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면서 6월달 실거래로 잡힌 거겠네요. 그러면서 7, 8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만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상대적으로 매물의 거래량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보이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달 매매 거래량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자, 뭐 계절적인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사실 계절적인 수요라고 보면은 거래 기준으로 지금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름 방학 때 이주가 가장 많거든요. 대치동 자체는 그러니까 방학 때 움직이는 분들이 가장 많긴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애들 학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아는 때인데 지금 굉장히 적은 거 보면 계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 물론 사는 것도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워진 거는 파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음마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전부 네. 세입자들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네. 세입자들이 거주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서를 받아와야지만 허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영향도 또 미쳤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세입자 거주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제곱미터의 전세 동향인데, 예. 네, 여기도 보면은, 예. 8월달, 9월달에 예. 굉장히 양이 적고요. 예. 반면에 5월, 6월 그리고 7월달에는 그나마 전세는 좀 거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매매는 7월달에 거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세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거래가 조금 있었네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7월 달부터 있었지만 7월 달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7월 달이 저 정도 수준이고 8월 달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요.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대부분 이제 주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전부 임차인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마 아파트에 주인들이 입주. 예. 그렇군요. 네. 주인들이 이제 거래가 종료가 되고 만료가 되면 음마 아파트에 주인들이 연장을 안 해주고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세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자기 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줬네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은 7월, 8월, 9월 들어서면서 매매 전세가 101제곱미터에서 두드러지게 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지금 매매 동향하고요, 전세 동향인데,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 정도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쭉 해서 최고점으로 가면 22억 8천 정도까지 그래프에 나오는데요. 22억 아까 실거래가 신고된 거 보면 22억 2천에 거래된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5년 그래프란 말이죠. 5년 그래프.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9억이라 하더라도 22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가격이 거의 뭐 2배 훨씬 넘네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부담을 느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된 원인들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이 점점 지금 진행이 안 되면서 강남의 공급 물량이 줄으면서 재건축 아파트들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재건축에 대한 물량 관심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의 주택이 강남권에 있는데 강남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밖에 없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우상향 쭉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또 뭐냐면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거주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 재건축 아파트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음마 아파트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이렇게 뚝뚝 한 번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같은 패턴 중에 하나가 12월까지는 꾸준히 오르고 12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월 말까지 빠졌다가 다시 6월 달부터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에 사람들이 종부세 고지서 받아들면 뜨거워서
5월 말까지 팔아주세요 했다가 안 팔리면 아니, 어차피 한 번 더 내는 거 하고선 또 올라갔다.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패턴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결국 종부세 올린 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엄청나게. 뭐 전혀 안 미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심 전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9월이니까 예. 이제 또 슬슬 압박이 빡빡 조여올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한 12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살짝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전세인데요. 전세도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 거의 변동상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네요. 예, 특별하게 가격 상승이 없었다라는 건데, 예. 전세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의 바로미터잖아요. 네. 뭐 아파트가 거주하기에는 약 4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살짝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서 아니 대치동에서 5억 정도의 30평대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5억대 3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유일하거든요. 자, 5억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대치동에서는 음마가 유일하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더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노후화도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이 거주하다가 입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집에 어떻게 보면 음아파트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자산적인 규모가 좀 있으실 분들인 것 같은데, 이 입주가 가능한가 이게? 뭐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 있어도 일단 안에 인테리어를 대부분이 싹 새로 하시고 안을 새로 깨끗하게 하고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긴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목동도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데 맞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면 다 뭐 최신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압구정동 현대 같은 게 심하죠, 그런 게. 아, 그런 게 심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마도 역시 예외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새로 임대를 넣는 거는 그냥 맞습니다. 한 상태에서 임대를 넣는데, 본인이 들어갈 생각이 있다면 개조를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가까운 인테리어 작업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거주할 만하다. 물론 음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 좋다, 굉장히 낙후됐다, 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집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아, 바닥 난방이? 그러니까 처음에 음마 아파트 지을 때 처음에 원래 바닥 난방이 안 되고 그 라디에이터가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 띵띵띵띵 거리는 거 띵띵띵띵 맞습니다. 네네. 그 마루에 거실이에요. 거기 이제 라디에이터 아파트가 있는 집들이 아직도 한 200세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꽤 됐네요. 그럼 라디에이터 정도, 그 정도로 수리를 안 했다고 하면은 뭐 다른 거 수리는 크게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네요.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라디에이터로 현재 분양을 했으나 지금은 바닥 난방을 다 교체할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훨씬 더 거주하기에 괜찮은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101제곱미터 아파트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115제곱미터 음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전해주시죠. 11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1제곱미터랑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장실이 2개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은 4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다용도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거를 터서 확장을 해가지고 주방을 좀 넓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115제곱미터는 지금 총 1750세대 정도가 1750세대이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늘 기준이요, 2020년 9월 12일 기준으로 매매는 32건, 전세는 2건, 월세 1건, 뭐 단기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 부동산들의 중백물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가 매물이 있긴 있네요. 예. 자 115제곱미터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욕실수가 2개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지? 그 당시에도 뭐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전부 화장실이 2개, 3개씩 있는 아파트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주신 게 일단 편안하게 쓰려면 지금 침실 우상단에 존재하는 저 조그만 침실을 주방으로 확장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 근대화된 형태의 주방 구성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발코니 같은 경우에 주방 옆에 다들 있는 거니까 거기와 함께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 같이 꾸며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구조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발코니가 지금 있는데 이 발코니들은 확장을 했나요, 다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발코니만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발코니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또 조건이 달라지죠. 자, 실거래가 정보 매매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예, 실거래가 보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에 된 게 가지고 마지막 거래이고요. 그때 22억 5천까지 지금 찍혀 있지만 이 이후로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이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지만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안 된 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어쨌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진짜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관해서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8월 9월 달엔 아예 없네요. 예, 지금 거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대책 7월 10일 대책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다 보니까 투자론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음모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는 부분들이 어려움, 실거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가 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매매 거래량 자체가 팍팍 줄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적당한 수준에 있어서 팔아야 될 사람들은 좀 팔고 사야 될 사람들은 좀 사고 이렇게 거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거의 뭐 혈관이 막힌 듯한 맞습니다. 더 이상 매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은 거래량은 없으면서 금액만 호가만 오르는 이런 시장이 계속 형성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없으면서 호가만 계속 올라간다. 아무래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할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에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전세 역시 동일합니다. 31평형과 전세 역시 101제곱미터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뭐 내용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9월달에 한 건 됐고 8월달에 양이 줄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101제곱미터의 전세량보다 115제곱미터의 전세량이 조금 더 적네요.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세대수도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금액들 보면은 8월달, 9월달에 있는 금액들을 보면은요, 저거는 대부분 새로 거래된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는 보통 7억에서 8억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8월달 이후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보통 5억대에 거래로 찍혀 있는 거는요. 아마 계약갱시 청구권에서 5% 상한으로 거래가 그러니까 재계약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저도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2020년 8월 달에 거래된 걸 보면은 5억대 초반에서 거래된 것도 있고요. 비싸게 된 거는 뭐 7억 5천 이렇게 7억 5천 이렇게 거래된 걸 보면 층수도 그닥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벌써 8월 달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5% 상한에서만 조절을 하셨든지.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다. 실제 전세 매물의 가격은 7, 8억 정도. 그러니까 5억에서 5억 6,700이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 5억 5천이든 6억이든 이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네. 이건 5% 상한에서 올렸다고 보여져요, 저는. 5% 상한에서 올렸는 거다. 그러면 5억 2,500도 5억짜리가 2,500 올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중개업소들은 잘 모르겠네요. 중개 거래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 금액이 낮게 5억대에 신고된 것들은 임대사업자나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낮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금액이 비싸게 나온 7억에서 7억 5천에 거래된 것들이 이게 실제로 전세 거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거래가 거의 없었네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주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서 물량이 나오는 물량들이 거의 없어요, 전세가. 주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여기도 이사할 때 이렇게 사다리차. 그럼요. 사다리차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인들 실입주가 크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까봐 아무래도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것들을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자, 이번에는 동향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매매 115제곱미터의 매매인데요. 일단 5년 전 시세를 보면은 10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약 차이가 2억 정도 벌어지는데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래된 것들을 보면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 101제곱미터는 약 23억 정도가 되어 있고 115제곱미터는 거래된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25억 정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24억에서 25억 정도입니다, 현재 시세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한 2, 3억 정도 갭이 발생하는데 면적에 대비 이제 14제곱미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4평 정도인데 뭐 2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항상 그 정도 차이 갭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정도 갭이 항상 2억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상하게 더 벌어지는 내용, 더 벌어졌거나 좁혀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이랑 로얄층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만 8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납니다. 공시지가에서 벌써 8천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에서는 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거래가에서는 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몇 층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좀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전세는 여전히 또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가고 있네요. 전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1제곱미터랑 동일한 패턴인데 금액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올 1월입니다. 2000년 1월부터 금액이 약 한 1억 정도 오르기 시작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그때부터 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양도세에서 실거주 완화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었는데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안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양도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20년 1월 달부터 주인의 실입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은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물건이 지금 더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어요, 사실은. 감염병. 사실은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자 발표가 나면은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자 발표가 났을 때 그때부터 쭉 나가는데 작년 그 한 1월달,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눌러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찾고 이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요새 아이들
뭐 안타깝더라고요. 예. 입학식도 못하고 예. 뭐 네 했다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101제곱미터하고 115제곱미터하고 약 두 아파트 평형대의 차이를 봤는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115제곱미터가 약 2억 정도 비싸다는 거, 예. 약 면적으로 따지면 14제곱미터가 크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2개 있어서 실거주하기에는 훨씬 더 제격이고 안성맞춤인데가 115제곱미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는 세대수가 101제곱미터보다 적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재건축이 음마아파트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고, 실제 입주한 시기부터 약 41년 정도 지났다고 예,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재건축 취지는 어떻게 많이 된 건가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죠?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게 추진위가 설립된 게 2003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진단은 2010년도에 통과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뭐 진행된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됐잖아요, 재건축이. 예. 근데 이제 음마아파트는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위원회 선정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옛날에는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지 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네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합 설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예.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주니까. 예, 서울시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거군요. 예. 아,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음마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 매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한다고 해서 3분의 2 동의 받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앞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공재건축하면서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예. 가입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50층도 풀어주고 예. 뭐 이런 식의 막 청사진을 빡빡 보여줬는데, 예. 재건축을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예, 아무래도 임대 수요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궁금한 거 뭐냐면요, 매스컴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음마아파트가 찬성한다. 예,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네. 제가 만나봤던 고객들이나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조합원들, 음마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공공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됐는지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상 공공 재건축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은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주택의 저렴한 공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 중에 하나일 텐데, 공급 관련된 부분 일단 수요는 틀어막았고, 예. 공급 관련된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예.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종합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지금 보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브레이크 잡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공공재건축이라는 미끼를 던졌으나 조합원들이 물지 않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음마아파트에 대해 궁금증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